네, 현재 시각 10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조금 잡아봐야죠. 호흡을 가다듬고.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최마의 맞수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뭐 굵직한 그 이벤트들이 몇 개 숨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고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컨트리 리스크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바람은 어쨌거나 주식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기 했으면 좋겠고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은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있고 그렇죠. 네, 오늘 저녁에 이제 또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저께까지 이제 고용 지표가 뜨거워서 미국에서는 또 뭔가 화들짝 이러는데 뭐 좋은 것도 화들짝이고. 자, 그러면 이제 물가를 또 볼 거 아닙니까? 네. 미국 연준은 또 맨데이트가 두 가지인데 고용과 성장이나 물가 그렇죠. 이런 건데 고용은 일단은 좋아요. 네. 그러면 물가까지 좋아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오늘 저녁에 이제 생산자 물가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이제 PPI가 먼저 나오고요. 이제 내일 이제 또 CPI가 나오는데 일단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눈높이는 이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위를 보고 있군요. 그렇죠. 예상치보다 조금 높다 하더라도 저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지금은 지표도 지표지만 지난주에 고용 지표로 인해서 한번 시장이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맛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지표에 대한 변동성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그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시장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쉬었죠. 네.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쉬었다라고 이유를 가져다 붙일 수는 있지만 쉬었다는 거는 조정받았다는 그렇죠. 네.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출발보다는 지금 약해지고 있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답답하네요. 또. 네,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HTS와 MTS에서 조금은 멀어지자라는 전략들이 네. 많이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빠진다라기보다는 우선은 눈치를 좀 보자. 이 정도의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표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당일 그날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증시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는 데이터는 이제 오늘 PPI 뭐 월간 기준으로는 이전치가 0.4, 예상치는 0.3 오히려 이렇게 나오고 네. 이제 연율 기준으로는 좀 높네요. 높죠. 이전에 3%, 이번에 눈높이는 3.4 이렇게 네. 되고 근원 PPI 물론 뭐 PPI가 사실은 CPI보다 소비자 물가보다는 비중은 낮은데 맞죠. 이게 오늘 또 먼저 나오고 맞아요. 미국의 최근에 그 제조업 경기도 좋아지고 고용 지표가 좋아지다 보니까 PPI를 좀 보는 것 같은데 근원 PPI는 3.7까지 그렇죠. 이전치 3.4인데 일단 눈은 높아요. 네. 그러면 이 컨센서스라는 것보다 조금 하회하거나 뭐 그 정도 수준만 나와도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고 그런데 이제 나스닥과 S&P 다우존스의 지수를 보면 네. 그냥 그만큼 올랐으니까 나올 수 있는 조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야 네. 작년 한 해 엄청나게 많이 피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극단적으로는 쓰레기 시장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오히려 환호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축제. 그죠? 그 구간에서의 나오는 조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걱정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한 가지 이제 부가적으로 한다면 이제 미국의 지표가 좋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의 이제 시장 금리가 급등을 네. 했어요.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금리가 4.8 트라이를 한 것 그렇죠. 같고 거기에 이제 연동되는 달러 가치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 환율도 오르는 자극을 받아서 주가에는 또 외국인 수급이라는 게 있으니 이게 뭐 연결고리들이 좀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풀어갈까요? 일단 보통 시장이 안 좋으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죠.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금과 국채, 그런데 요새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오히려 안전자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디지털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산을.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금이 강하면 국채가 좀 떨어지거나 네. 국채가 강하면 금이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은 트럼프를 엄청나게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금값도 올라가고
국채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가장 불편하게 지금 여기는 부분은 뭐냐면 프로그램성 매도가 미국 시장에 닥쳐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큰 매크로적인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네. 국채 금리가 지금 우리가 5%라고 하는 수치를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10년물 기준으로. 그렇죠. 10년물 기준으로. 만약 5%가 넘어가게 되면 이젠 시장에는 굉장히 투심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때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아니라 네.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세팅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매도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리즘이. 그렇죠. 알고리즘이 이제 작동이 되면 뭐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들 많이 썼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막 1000포인트, 그렇죠. 2000포인트 막 뉴욕 증시에서 막 떨어질 때.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뭐 엔캐리 때문이라고 이제 작년 8월에도 한번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조정도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비중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단 트럼프의 발언 전까지는 속도전에 조금 더 용이한 포트폴리오가 지금은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비중 조절을 잘 해놓으시면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더할 나위 없는 저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 좋다고 그러고 그렇죠. 지금 경기 좋다고 하는데 네.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수라든지 종목이 우리가 사고자 했었던 가격까지 알아서 내려와 준다면 시장이 순간적으로 왜곡됐을 때는 그죠? 바이온 딥이다. 네. 대응이 될 수만 있다면 그걸 우리가 미리 준비만 해놓는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12.3 계엄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뭐 우장창창 거렸잖아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엉망이었지만 그때 한번 트리거가 더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또 저점일 수도 있다. 어떤 맞아요. 리스크가 한번 도출됐을 때 하여튼 뭐 그 지나나 봐야 할 맞아요. 거고. 근데 이제 그 지나가고 나서 네. 이야기이긴 하지만 맞아요. 지금 미국 증시는 펀더멘탈. 네. 그러니까 체력은 괜찮다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문제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네. 저는 충분히 기회의 요소는 많이 남아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대기 매수 떨어지기만을 네. 기다리는 대기 그쵸. 매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네. 그거는 이제 곧 유동성하고도 연결되지만 뭐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막 쏠려서 이렇게 안전자산이 막 도망다 있는 형태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너무 길어진 그렇고 이제 개별 이슈로 갔을 때 네.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 이게 이제 미국의 모든 플래그십이라고 해서 선도하는 깃발 기치를 올리는 건데 맞아요. 양자컴이라는 이슈가 뭐 새롭게 또 등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논란은 좀 있어요. 네. 김태성 본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 번째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 기업이 두 기업 있습니다. 네.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터. 근데 이제 최근에 자료를 보면 그들의 어떤 투자 자금 거래 대금의 30%가 아시아 쪽 자금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시아 쪽의 자금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네. 투자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끈한, 네. 화끈하죠. 네. 이러한 자금들이 지금 많이 조금 혼합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좀 테마의 성격으로 좀 많이 변질이 좀 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초기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들이 상용화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점 자체가 2030년에서 네. 갑자기 20년 뒤에 혹은 30년 뒤로 이렇게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양자 컴퓨팅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기업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으면 그 분기, 그 반기, 그 해 돈을 얼마만큼 벌어들였는지를 공표를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가 안 되면 그 기업들은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기간이 3년, 5년도 아니고 수십 년이 지금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에 많은 기업들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잠깐 머리에 스칠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에 조금이라도 맛만 조금 보이면 우르르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힘이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패권 다툼을 이용해서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좋은 기술을 상용화하느냐가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일단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고 네. 메타도 지금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중간중간에 어떤 모멘텀 요소는 있지만
우리가 작년 11월과 12월 달에 봤던 다시 한 번의 그런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종목 선택에 미스가 발생이 됐다라고 인지가 되시면 지금은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는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아이언큐도 급락 나왔다가 그제 급등하니까 아 역시 양자 컴퓨팅 근데 또 간밤에 급락이 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감내할 수 없는 비중이 들어가셨다면 일단 일정 부분을 꼭 비중을 줄여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한이 없다고 하는데 경제학인데 그렇죠. 경제 심리학에 보면은 뭐 애니멀 인스팅트 같은 네. 것들도 그러니까 AI 뭐 HBM 반도체 여기까지 갔는데 더 확장을 하다 보니까 양자를 끌고 오는 거죠. 양자를 네. 끌고 왔으면 양자의 브레인을 가진 또 로봇 이렇게 또 그렇죠. 이제 인간의 영역은 네. 그래서 영화 속에 이제 저희가 자주 비유를 맞아요. 합니다만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뭐 그럼 나중에 모르겠어요. 뭐 세포 단백질을 또 합성하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이 사고의 영역은 계속 참 신기하다. 이 정도. 다만 실체 구분은 좀 해야 되는데 네. 조금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끝났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네. 이 개념 자체가 또 재미있는 게 네. 양자 컴퓨터는 뭐든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가상화폐 블록체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해독하지 못한다라는 게 블록체인. 탈중앙화의 분산 그렇죠. 블록체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공교롭게도 네. 두 섹터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상반되긴 한데. 그죠? 그래서 이제 선택이 좀 필요하긴 하기에 음. 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코인도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일상적으로 스며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그만큼의 시간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결국 그 시간 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가 차이는 당연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떼어내고 보더라도 실적이 좋은 쪽은 괜찮다. 가장 재미는 없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 확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쪽은 통신사거든요. 그렇죠. SK텔레콤, 네. KT. 그런데 재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있다라고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만약에 중소형 쪽에서 찾아본다면 통신 부품주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는 솔리드, RFHIC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중계기. 않겠나. 네, 이런 중계기 설명 쪽.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엔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 엔터 그러면 지금 뭐 대표되는 단어는 오징어 아파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오징어 게임 2. 그렇죠. 그다음에 아파트 로제의 네. 아파트. 뭐 이 정도가 가장 뜨거운 키워드 핫 이슈인데 물론 또 다른 이제 이 엔터테이너들이 나오겠죠. 네. 자, 근데 엔터테인먼트주는 소비하고도 직관인데 지금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한 것 같아요. 오늘 네. 아침에 이제 10시 49분에 발표된 바 임시공휴일로 확정이 돼요. 31일은 왜 안 쉬는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게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어차피 연휴에 소비 진작이라면 주실 거 확실하게 주셔야지. 뭐 개인적인 저희들의 네. 생각이지만 자 엔터 소비 쪽을 본다면은 일단 뭐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 참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그렇죠. 같아요. 연말연시 특수도 그렇죠. 없어졌죠.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JYP 엔터가 총대를 메고 네. 반등의 어떤 출발을 좀 보이면서 JYP를 필두로 굉장히 이제 좋은 관련 기업들의 이제 시세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 4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죠.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엔터주들을 더 봐야 되는 요소들이 생기는 것이냐?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갑니다. 왜냐하면 엔터주들이 과거에 중국 시장에 얽매여 있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북미와 유럽 쪽에서의 선풍적인 인기였죠. 네. 그럼 그분들이 소비를 하면 원화로 결제를 할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사더라도 달러로 결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강달러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받아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또 그룹들이 이제 준비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JYP 엔터도 뭐 킥플립이라고 하는 뭐 보이그룹이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단순히 테마로 보시기보단 강달러 수혜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보시면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인적 자산이긴 합니다만 제조업으로 치면은 뭐 신제품 출시, 그렇죠. 네, 자동차로 치면 신차 출시 효과, 뭐 이런 거겠죠.
물건에 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네. 워낙 그 엔터라는 게 이제 이미지를 사실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한번 그 이미지에 타격을 받으면은 주가도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JYP 엔터는 그나마 그 이미지와 인적 자산 관리가 상당히 타이트하죠. 클리어한 편이다. 네. 네, 실적도 조금 네. 저기한 것 같고. 자, 이 문화 콘텐츠는 대외적으로는 뭐 어디 걸리는 게 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 트럼프 리스크에도 피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바 19일부터 취임식 18일부터 하네요. 18일 골프 클럽에서 시작하신다고 네. 하네요. 21일 날 기도회로 종료한다고 하는데 자, 골프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UFC인가요? 네. 파이팅 하는 네. 거 이런 것도 이미 알려진 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우리의 문화 콘텐츠이기도 한데 네. 조금 뭐 어떻게 숟가락을 좀 얹어볼 수 없어요. 일단 컨텐츠주들이 네. 과거 트럼프 일기에서는 게임과 엔터와 함께 살아남은 3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최근까지 그 사이 동안 많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과거에는 그 IP를 네. 우리나라 제작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아마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제작비를 감당 못한다라는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작비라는 게 다수가 인건비거든요. 우리나라 제작사들은 지금 OTT 플랫폼이 주는 인건비만큼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과거에 IP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 컨텐츠였는데 최근은 어디인가? 넷플릭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관련 컨텐츠 제작사들이 예전처럼 수혜를 받긴 어렵죠. 하나의 대형 히트작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IP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IP를 OTT 업체가 갖고 있으면 결국 돈은 OTT 업체로 몰려가는 네. 넷플릭스가 꺼져가나 혹은 꺾이나 싶다가도 지금도 여전히 신고가로 가고 있는 이유는 그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IP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플랫폼의 주인 아닐까요, 사실은? 근데 이제 플랫폼이기도 하면서도 IP의 주인이 되었기도 합니다. 소유권은 뭐 어차피 넘겨서 그렇게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만약 컨텐츠 쪽을 바라보신다면 예전처럼 뭐 스튜디오 드래곤, 네. CJ ENM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크게 반응을 좀 못한 것이 아쉽긴 해요. 근데 오늘 SBS는 이제 그 넷플릭스하고의 협업 문제 그렇죠. 이슈가 되면서 또 강한 거. 네,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OTT 플랫폼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그러한 뉴스가 좀 묻어야지만 컨텐츠 쪽은 강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역설적으로 과거에 게임과 엔터와 컨텐츠 쪽으로 나눠졌던 수급이 오히려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 쏠리는 쪽은 좋아질 수 있다. 네. 그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엔터주였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에서 조금 더 힌트를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물론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엔터주들은 아티스트 리스크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클린한 쪽 JYP 엔터가 그렇게 되면 탑픽이 될 수밖에 없다. 선택적으로 그렇죠. 집중했을 때 JYP 엔터 그래도 선두의 하는 그렇죠. 마무리. 일단 뭐 JYP 엔터는 지금이라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막 65,000원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JYP 엔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DOU라고 하는 DOU. 네, 중국과 관련한 또 플랫폼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매크로 이슈에서 마이크로 이슈로 좁혀서 섹터와 그다음에 기업까지 한번 훑어봤고요. 오늘 크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마스다를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